안녕하세요 여러분, 판도라입니다. 잘 지내시죠? 날씨가 너무 갑자기 더워져 가지고 저도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더운데 고생하고 계시죠? 제가 요 근간에 경찰서에서 전화 갑자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아봤더니 뭐 저희 회사에 관련된 건 아니고 저희 회사 이제 거래처 관련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니까 뭐 죄를 제가 이렇게 크게 짓고 살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별로 이제 경찰을 무서워하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상 뭐 경찰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전화가 오면 약간 죄 짓는 거 없는데 약간 쪼는 기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좀 들고 약간 잡혀가려나?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잡혀갈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어, 사실 예전에 진상 입주민 때문에 싸움이 좀 나가지고 그 동대표 회장님하고 같이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검사의 조사를 받았었는데 그때가 제일 좀 제 인생에 가장 좀 뭐라고 하죠? 가장 좀 뭐 경찰도 가고 검찰도 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아주 노말하고 아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다 내시는 교통범칙금을 좀 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있었어요. 근간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그 자꾸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요즘 듣는 거예요. 경찰 아파트에 근무하시는데 경찰이나 교도소 쪽에 이렇게 가게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는데 첫 번째로 그게 좀 이제 횡령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횡령. 엊그제 이제 어떤 소장님이랑 어떤 이것도 거래업체 쪽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의 전 소장님께서 횡령으로 한 1년 반 정도 감옥에 가셨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경제사범이 사실은 그렇게 1년 반 막 이렇게까지 많이 갈지 않잖아요. 작은 돈 가지고는 대부분 집행유예라던가 돈을 갚는다거나 변제한다던가 이러는데 이분은 내가 변제할 능력이 없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의 뭐 좀 많은 돈 억 단위의 그런 돈을 횡령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저희 카페 말고 다른 카페에서 이제 올라온 글인데 그분은 이제 횡령을 자기가 찾았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아직도 그 직장에 다니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횡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아직도 다니고 계시다. 근데 그러면은 그 횡령 혹시 어떻게 찾으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냥 A에서 B로 대체를 딱 하면 되잖아요. 돈이 슉 가면 되는데 현금을 찾았다는 거예요. 현금을 찾아서 대체를 해서 이상하다. 이걸 왜 현금을 찾아서 자꾸 대체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횡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거의 1억 정도 횡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일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니고요. 일반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횡령을 하셔서 이제 감옥에 가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른 저희 요즘 카페 제가 이제 들은 얘기 중에서 횡령은 아닌데 횡령은 안 하셨는데 이분이 실력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를 맞추지 못해서 퇴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맞춰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맞춰서 퇴사를 하시면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 뭐 그거는 횡령은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그냥 돈을 본인이 못 맞추셔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 스스로의 감옥에 좀 갇힌 편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카페에다가 썼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아파트 관리소에서 아파트 관리소 상가 집합 건물 같은 데에서 회계를 못 맞춰서 퇴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예. 퇴사를 못 하셔가 어떤 분들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퇴사를 하셨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거를 좀 다시 뭐라 그러죠? 토해낸다 그러나? 횡령은 아니지만 잘못해서 돌려주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금액이 안 맞으시는 거예요. 통장 금액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으니까 이분은 퇴사를 하셔야 되는데 맞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못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세요.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맞춰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아주 상상외로 아주 창의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전혀 통장도 안 맞는 분들도 생각외로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게 초보분들은 막 어려운 단지나 뭐 주상복합이나 이런 단지 가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냥 맞출 수 있는데 막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상가랑 아파트 2개 있죠. 어떤 데도 오피스텔까지 있는 데도 있거든요. 3개를 맞추는 게 거의 초보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능력이 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 정말 나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불러주는 데는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말 거기에 갔다면 정말 뭐 인강도 듣고 학원도 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유튜브도 열심히 보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된다. 횡령이 아닌데도 퇴사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아파트를 제가 경력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겪은 것들이 사건 사고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비원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근무했을 때는 요즘은 성범죄 조회 다 하죠. 그죠? 예전에는 성범죄 조회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도 아파트 경비로 근무를 하실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비원 한 분이 이제 어린 소녀를 성추행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우연히 나갔다가 오는데 갑자기 그 경비 아저씨가 거기가 경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60명, 64명인가 62명인가 정도 됐어요. 아파트 자체가 들어가는 동 라인마다 있으셔서 오래전 일이죠. 10몇 년 전 일이 14, 15년 전 일이니까. 어쨌든 근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경찰분한테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리고 나중에 저희 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제 어린 소녀를 성추행을 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직결로 바로 현장에서 잡혀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그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유난히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직원이 많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직원이 거의 8, 90명 됐었거든요. 전기기사 한 분이 전전임 경인가 경리분한테 조금 안 좋은 일을 하셔서 잡혀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강사분께서 찜질방에서 저희 커뮤니티는 저희 찜질방은 아니고 저희 아파트 찜질방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제 성추행을 해서 경찰서에 간 일도 계셨고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회사에서 겪은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이제 근무하던 다른 곳에서 다른 위탁사 어떤 그런 곳에서 겪은 일인데 대표회장님이 격리를 이제 추행하려고 하셨다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막 추행을 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조금 와이프께서 대표회장의 와이프께서 격리를 되게 뭐 마치 격리가 뭐 대표회장을 막 꼬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게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아파트도 어차피 거기 아파트 위탁사도 거기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일을 크게 벌리지 않거든요. 근데 대표회장님 이제 사모님이 오셔서 격리를 막 되게 욕하면서 네가 막 꼬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하신 게 우리 남편은 너같이 생긴 여자 못생겨서 뭐 그런 사람 싫어한다 스타일 싫어한다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격리분을 모욕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격리분도 너무 화가 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회장을 신고를 했고, 물론 이 대표회장이 진짜 뭐 사실은 무슨 일을 저질렀으니까 감옥을 갔겠죠. 그래서 결국은 대표회장이 감옥에 간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나 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라는 것게 좋은 분도 사시지만 안 좋은 분도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 여직원한테 따귀를 때리신 사건, 는 아마 뉴스에 신문에 났나 그랬던 것 같아요. 큰 아파트였는데 커뮤니티 여직원을 뺨을 때린 사건.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저희 단지에서 있었던 일은 여직원 멱살을 잡고 이제 밀친 거나 그 커뮤니티 쪽 여직원을 멱살을 잡고 밀친 일 뭐 이라던가 그런 어쨌든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일도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그런지 저도 그런 일을 굉장히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좀 가벼운 일이라면 서로 이제 고소고발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막 서로 한 7, 8건씩 고소고발하시고 그런 일도 있으셨어요. 되게 아파트 입장에서는 되게 좀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좀 있으셨고요.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 다니다가 이렇게 아파트 다니면서 또 이제 겪었던 게 지자체에서 입대위 회장이나 이제 소장한테 과태료를 때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위탁사별 가장 큰 한 건만 이제 과태료를 때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건별로 항목별로 과태료를 매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소장님께서는 8건인가 뭐 이 정도 해갖고 거의 1,000몇백만 원 굉장히 큰 돈으로 이제 과태료를 맞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분은 거길 퇴사를 못 하겠다. 평생 그 아파트에서 이제 근무를 하셔야 되겠구나. 이런 농담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행인 건 위탁사별 한 건씩, 가장 큰 건 한 건씩만. 그리고 빨리 내면 이제 반 정도씩만 이렇게 내준 반씩 이렇게 막 경감하고 50%만 내고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분 아파트에서는 예비비를 잘못 썼다고 과태료를 맞으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예비비를 잘못 맞아서 이제 원래는 이제 입대위가 내야 되는데 그 예비비를 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내신 거예요. 근데 또 뭐로 내셨게요? 예비비로 또 내신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해서 예비비 한 번 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간에 제가 자꾸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끄러운 단지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횡령이나 경찰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좀 났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또 그 입주민 중에 약간 특이하셨던 분은 정말 유명인이셨는데 그분은 유명인이셨는데 술만 드시면 저희 그 보안직원 멱살을 막 잡고 그런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하셨는데 본인이 안 하셨다고 사모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되게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마 신고를 하거나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만약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거나 했으면 아마 굉장히 많은 핫 이슈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접 뭐 저희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막 가수나 탤런트들이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 관련된 얘기도 사실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술만 드시면 우리 보안 직원을 멱살을 잡았던 그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성함이나 이런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옛날에는 때리면 그냥 맞고 CCTV 있는 데서 맞자. 저희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식으로 농담을 했었어요. 막, 야, 우리 이왕 맞을 거 CCTV 있는 데서 맞아서 합의금이라도 많이 받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정말 농담이고요. 실제로 어느 사람이 맞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요즘 근간에 경비원에 대한 처우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갑질도 있고 횡령도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들은 사건 사고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요즘 근간에 횡령이나 경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번 영상을 틀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파트 오기 전에 병원을 오래 다녔거든요. 여러분 제가 생각난 김에 병원에서 근무했던 썰도 병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가 가해자가 되지도 말고 피해자가 되지도 말고 갑질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불금 되시고요. 저도 오래간만에 좀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